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미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이거 좋네요, 아주. 네. 자동차 지금- 정비소 같기도 하고. 예, 예전에 네. 서비스센터였다고 해요. 지금 네. 막 작품들이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에 오셨는데요.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한참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둘러볼 네. 작업이기도 하고 네, 제로원데이는 처음이신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아, 왜요? 왜 그러니까 제로하고 원이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딱 그 이름 보는 순간 딱 꽂혀서 한번 가봐야겠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너무 같이 이렇게 오늘 전시를 투어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저도 큰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제로원데이가 총 4개의 음. 그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네. 있는데 피처 모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 앤 플레이어, 네. 뉴러닝, 그리고 하이퍼 커넥티드 이렇게 4가지 주제인데 오늘 저희는 퓨처 모빌리티라는 모빌리티, 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7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감상을 하게 될 텐데요. 혹시 퓨처 모빌리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이해 혹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모빌리티라는 말이 그 운동성이라고 번역이 되던데, 이동성, 운동성. 네. 사실 물리학이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단순히 뭐 이게 현대에서 하는 거니까 보통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 말고도 뭐 물속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늘을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물 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움직여도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2021년 현재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모빌리티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네. 전기차는 단순히 자동차의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모빌리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상상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움직이는 건 다 생각해 보자. 아, 움직일 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시 다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 물리학자이신 김상우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전시를 네. 보면서 저도 다른 관점으로 작품들을 또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막 제가 모르는 네. 관점이 더 많으실 테니까 네. 많은 도움을 주세요. 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희 작품 이제 둘러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아, 여기는 화면이 있네요. 네,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봐서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보시는 작업은 CT3K의 오토마틱 소나타라는 네.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AI 기술인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지금 차창 밖에 풍경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변환시키는 영등포 여기라고 써있네요. 그러네요. 네, 서울 예. 시내를 찍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양한 서울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한 폭의 무슨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네요. 네. 굳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차창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다면 기분이 저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인간은 무엇을 할까? 맞아요. 아마 그게 또 화두죠. 예, 수많은 자율주행 네. 연구하시는 분들의 화두인데 네. 아마 끊임없이 영화를 보여주거나 뭐 무슨 카카오톡 보여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차피 공짜로 들어오는 게 저 풍경이니까 풍경을 여러 형태로 변환시켜보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받게 될 테니까 네. 이것도 맨날 보면은 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막 새로운 걸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근데 스타일을 제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원하는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저 같으면 네. 일단 양극단적인 것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양극단이요? 그러니까 몬드리안하고 잭슨 폴락부터 잭슨 네. 폴락은 너무 눈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다 없는 것도 막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저 위에 막 용이 날아다닌다거나 로켓가 날아간다거나 뭐 네. 여러 가지 변형을 그러니까 네네. 아이디어는 알 것 같아요. 사실 가상으로 계속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있는 현실을 약간 변형한다는 것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다니면서 우린 비록 그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존재하는 세상의 반영이니까 이걸 보면서 다 왔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익숙함 속에서 또 낯설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는 작업인 것 같고 가상과 현실의 어떤 경계에서 저희에게 많은
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건 고온가요? 아, 차가 들어오네요. 오, 아, 이게 자율주행차인가 보군요. 아 그런가 봐요. 오토마틱 소나타라고 소나타. 되어 있네요. 아,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나요? 선생님 방금 차량 안에서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훨씬 좋아요. 아, 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일단 이게 삼면이 지금 보시면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선면이 일단 입체감이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이게 계속 화면이 뒤로 가니까 네. 일단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 같고, 아, 차 안에서 직접 네, 탑승하신 그렇죠. 곳 밖을 보시는 느낌이 네, 드세요? 네, 직접 보는 느낌이라서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저도 이따가 타봐야겠네요. 꼭 타보십시오. 네. 자, 재밌는 공간이네요, 아주. 아,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작품이라고 그래야 될까? 작품의 제목이 네. 이동이 머무는 네. 곳이라는 맞아요. Where the Movement 네. Stay라는 네, 제목이던데요. 공간이 정말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앞서서는 어쨌든 오늘 피처 모빌리티에 대한 주제로 작품들을 보면서 다 이동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뭔가 멈춤? 뭐 제목에서도 머문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나왔듯이 어떤 도시 안에서 모빌리티라는 게 그러면 교통체증이나 혹은 주차와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사람은 밤엔 자야 되니까 네. 모빌리티도 밤에는 쉬어야겠죠. 그러면 네. 아마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김기준 크리에이터의 이 작품 중에 첫 번째로 이 데이터 매핑 작업인데요. 실제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이 주차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서울 지도군요. 네네. 네. 뭔가 아름다운, 뭔가 몽글몽글한 아름다운 작품이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어떤 네.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네, 작품 미디어 아트 가운데 하나긴 하지만 네네. 친숙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인데 이건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래서 재밌는 것 뭔가 같아요. 움직이네요, 진짜. 이게 그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변화 양상들이 계속 그 맵 위에서 보이게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지금 작업은 독일 설치 미술가인 아스트리드 부시라는 분의 작업이고요. 그 독일에 있는 베를린이죠. 베를린 도시의 페이빙, 그러니까 뭐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자전거 도로가 될 네. 수도 있고 그런 바닥면들을 인쇄하고 그것을 다시 해체하는 뭐 그런 식의 설치 작업물을 같이 지금 보여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서울의 이 주차 공간의 데이터 매핑은 직관적이고 설명적인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보인다면 이 아래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은유적으로 이 베를린의 공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프린트한 다음에 네. 그 천을 다시 이렇게 우그러뜨려가지고 촥 깔아놓는다. 바닥이 다른 형태로 다시 바닥에 깔린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물결 같기도 하고 하지만 베를린의 바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서울에 깔아놓은 건데 네. 뭔가 정말 은유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긴 오는데 설명하기 힘든 네, 맞아요. 아주 네. 재밌는 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네. 저희는 저쪽 공간에서 네, 다른 또- 공간으로 네. 가볼까요? 네. 네. 자, 여기는 3면에 화면이 있군요. 네. 지금 음, 양쪽은 서로 뭔가 대칭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네요. 네, 여기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군요. 아, 네. 브란덴부르크이네요. 아, 브란덴부르크. 네, 베를린이네요. 아, 베를린이고.
이쪽은 우리가 익숙한 네. 광화문이군요. 네, 광화문이고. 음. 오. 그 두 도시를 같은 듯 다른 듯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네,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네. 김기준 크리에이터는 서울과 베를린의 도시를 비교하고자 했고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도시 공간을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아서 계속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네. 여기 인터뷰에는 뭔가 단서가 없나요? 인터뷰는 총 5명의 이제 인터뷰이들이 서로 다른 모빌리티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생님은 어떤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또 여쭙고 싶은데요. 자전거 보통 걷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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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하철을 제일 좋아해요. 지하철은 책을 볼 수 있어서 버스는 흔들리니까 네. 책 보기 힘들어서 네. 가급적 지하철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지하철로 가는 편이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자전거는 단순히 뭐 여가나 스포츠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라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연구소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연구소 소장님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셨고요. 비가 와도 그냥 타고 가요. 비가 와도 비를 그냥 맞으면서. 독일이야 비 맞는 일이 흔한 일이라서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아시죠? 자, 여기는 뭘까요? 네. 근데 여기 뭐가 이거는 써 있는데. 옆으로 가잖아요. 네. 무브먼트 댓. 네, 이건 무브먼트 무슨 대시라는 뜻일까요? 뜻인데. 무브먼트 하면 뭐 어떻게 이해하세요? 참 물리학자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 또 모빌리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느낌이랄까? 어떤 성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관련된 단어 같아요. 약간 물성이 그러면은 더 들어가는 건가요? 행위적인 것? 시간이 더 들어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시간이요? 네. 그렇구나. 뭐 시간 예술이라고 하죠. 공연 베이스의 그런 무브먼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짓?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지금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다 멈춰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봤다면 뭔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작품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옆에 움직이진 않지만 이걸 설명해주는 문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어들이. 네, 뭐가 있지? 욕망하는? 또 뭐가 좀 베니시는 사라지고 뭐 그런 거네요. 사라지는. 모든 단어를 다 써놨네요. 지금 보니 창조하고 네. 뭐 이해하고 그렇죠. 그쵸? 이것들이 다 네.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네. 뜻인 것 같네요. 멈추는 움직임이라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움직임을 지금 뭔가 이렇게 뒷받쳐주고 있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물리는 운동으로 설명되거든요. 그래요? 멈추는 것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건 운동이고. 정지한 운동이죠. 네. 정지한 운동이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밑에 있는 네. 모든 단어들을 보면 네. 모든 것을 다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물리적인 문장이네요. 네. 되게 흥미롭네요. 여기 QR코드도 있어서 아마 무브먼댓 닷넷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QR코드를 찍어서 네, 한번 들어가 해봐주시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잡혔다. 이렇게 진짜 무브먼댓 이렇게 이게 뭘까요? 지금 화면이 쪼개져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그리드로 나눠놓은 것 네, 그래요. 쪼개고서 틀어뜨린 것 같죠? 네. 근데 움직여요. 이 셀들이, 이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근데 누를 때마다 뭐가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클릭해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판넬에서 봤던 네네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나 봐. 여기는 뭔가 텍스트가 쫙 있는데요. 그러니까 픽셀 하나하나가 지금 네. 무브먼트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지금 네.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에 대응되는 네. 그걸 설명해 주는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뭐랄까요,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 지금 이 하나하나마다의 형용사를 만들어주시고 무브먼트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퍼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예,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무브먼트는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양한 해석될 수 있고 해석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네. 해보라고 해서 네, 그걸 그 아카이브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아카이빙해서 네. 모아놓고 네. 그걸 보는 것조차도 무브먼트로 다 만들어놔서 네. 우리가 항상 길을 헤매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퍼즐들이 계속 서로 연결되는 조각들이 연결된다? 어떤 이 하나하나가 각각 다르지만 또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때 또 하나의 큰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맞춰놓고 나면 네, 그렇죠. 그러면 다 뭔가 유기적 관계가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역시 글씨가 있으니까 쉽게 되는군요. 네. 아 이게 입이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이 오시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자 이쪽으로 네. 오시죠. 네. 네. 저 사실 저 건너편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이미 교수님이랑 큐레이터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막 얘기한 건데요. 네. 별 생각 이미 없이. 어떤 딱 이 이미지와 웹사이트 경험상으로도 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 굉장히 흥미롭게 네. 저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움직임, 무브먼트라는 단어로 우리 동시대의 어떤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 수집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유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라는 거는 저는 좀 층위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수님께서 가장 움직임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몸짓이나 이동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물리학은 어떤 물질과 움직임으로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평상시에 제가 교수님 팬이라서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물질과 움직임으로 세상을 네. 이해하는 학문이죠. 근데 또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 그런 물질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 마음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흐름 같은 비물질적이고 내면적인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렇군요. 그런 식의 어떤 관계적인 무브먼트까지 포괄적으로 층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여러 맥락의 다양한 직업과 성별을 가진 분들께 질문을 던졌고 그분들께서 수집한 움직임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여러 움직임들, 뭐 욕망하는, 사라지는, 포용하는, 반향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자기만의 고유한 움직임의 이야기를 다 제가 모아서 이 웹사이트 안에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단어만큼 그 사람들을 섭외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 지금 웹사이트 안에는 빈 퍼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은 한 40개 정도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각과 생각을 수집을 하면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를 이렇게 무언가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무엇일까? 그게 뭐 시간이 됐든 어떤 힘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그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모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100개, 1000개의 움직임까지 모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니까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딱 들고서 이것도 꼭 제대로 들 필요 없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저는- 그냥 자기 삐딱하게- 원하는 네, 저는 대로 삐딱하게 할래요. 네. 두 분은 좋을 대로 하세요. 아 그래요? 저 그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 사실- 세울게요. 전 세울게요. 아 이거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할게요. 리퀴드시티 이제 영어니까요. 흐르는 도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흐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흐르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들도 흐르는 지점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의 변화는 흐름을 이용하고 흐름을 가지고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모빌리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상우 크리에이터의 리퀴드시티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 작업은 뭐 실질적인 어떤 정말 구현된 작업이라기보다는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저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리퀴드시티라 저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유연함이라는 것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속성, 물이 가진 속성이라는 것이 어느 컨테이너든 사실 그 물이라는 걸 유연하게 그 또 형태를 맞춘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 그럼 굉장히 그 형태 자체가 물리적인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건가? 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우선 제목이 아주 멋있고요. 네. 리퀴드 시티라고 하니까 처음엔 도시가 흐르나?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그렇죠. 이 각 부분들이 그냥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원래 도시란 건 지금 사람들이 언제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본 구조가 직선으로, 가급적 직선으로 도로를 만들고 격자형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 도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강남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구도시들은 안 그렇죠. 구도심은 그 처음에 있던 그대로 꾸불꾸불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다, 뭐 이 도로를 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꾸불꾸불한 도로와 직선인 도로가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모습이긴 한데 이 작가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심지어 지금 이 작가는 도시가의 도로가 꼭 직선일 필요도 없고 그 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본 구조도 지금은 최대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곡선으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각형을 만드는데 건물도 꼭 사각형일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는 지금 이제 한 층은 평평하게 돼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층이 평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이거 울퉁불퉁하면 힘드니까. 근데 지금 이 작가는 이것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가우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꼭 건물은 네모나게 이제 바우하우스의 결과물이잖아요. 가장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지어져야만 되는가? 그게 아닐 때 아주 아름다울 수, 물론 가우디의 건물이 사용하는데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빌리티는 전기차만이 아닐 거라고요. 모빌리티란 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 진짜 드론이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다면 자동차가 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높이에 대한 차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게 되면은 더 이상 도로가 꼭 평평해야 될까? 꼭 도로가 직선인 것이 최선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약간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기분이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면 너무 이렇게 격자에 기계적으로 갇히지 않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제가 이제 퓨처 모빌리티니까 새로운 모빌리티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과 연동된 모든 구조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작가의 생각처럼 완전히 바닥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이나 도시의 구조에 대한 기본 전제를 한번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아닐까 그런 시도로 보여서 저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못하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서울의 한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축된 리퀴드 시티가 있다면은 마치 그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그 가우디 뭐라 그러죠? 가우디 하우스인가요? 네. 그것과 비슷한 곳이 우리나라 서울에 생기는 거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그걸 바탕으로 다른 곳들도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에 의해서 새로운 열려진 가능성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리퀴드 시티를 모델로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급진적인 형태의 지금으로서는 급진적이지만 그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더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이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놀이터 가면은 경주에 가면 있는 신라시대 왕릉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네. 신나게 노는 걸 봤는데 네. 어른들은 힘들어서 올라가기 힘들어하지만 이렇게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못하겠어요? 도시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효율성, 그렇죠. 뭐 최대 생산을 끌어올리는 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 좀 효율성이 낮더라도 모빌리티가 그걸 보완해줄 수 있다면 네. 우리는 이런 공간 제약을 도시도- 뛰어넘어 보자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가시죠. 어느덧 밤이 왔어요. 아, 그러네요. 그냥 어두워졌네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빛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훨씬 잘 좋은 것 같고 구성은 이렇게 두 마주보는 거울이 있고 또 라이트가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있고요. 또 저희 앞에는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네. 이 로봇가 보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로봇가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에 화면을 받은 다음에 네. 어떻게든 그걸 이제 그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해서 네.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을 텐데요. 그 중간 과정의 데이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사실 기계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로봇가 지금, 보는 세상. 특히나 뭔가 이렇게 도로를 뭐 주행 혹은 걸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간의 시선과는 굉장히 다른 색감과 또 특히나 이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리감에 의해서 이 공간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또 시선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기본 값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눈 두 개를 이용해서 거리를 판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쪽 눈을 감아보면 오른쪽과 왼쪽 눈을 바꿔보면 앞에 보는 모습이 바뀌어요. 아, 맞아요. 경험한 적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보시면 네, 네, 맞아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거리를 측정해요. 네. 하지만 그 기계나 로봇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빛을 쏘아서 갔다 오는 시간을 재면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로봇도 그런 식으로 아마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서 거리를 알아낼 텐데 그 과정에서 변환된 데이터를 이렇게 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어떤 세상의 거리감과 이 기계가 보는 거리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크리에이터의 관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모빌리티 우리가 계속 퓨처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로 작품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데 사실 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그렇죠.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 로봇은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보여주는 작업이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네, 왔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사실 미래의 로봇, 미래의 기계, 미래의 탈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하거나 인간과 똑같이 될지도 모르죠. 먼 미래에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계와 함께 이제 공존, 네. 공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은 단순히 인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계와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인간은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치는 공감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래야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되어보는 역지사지가 되어보는 건데 아마도 우리가 기계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의 눈으로 본 세상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아이들과 저희가 공감하기 위해서도 먼저 무릎을 굽히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 것,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야, 이거 올라가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러게요. 와. 선생님, 이 공간은 IVAAIU City라는 팀의 로드스케일 2030이라는 네. 제목의 프로젝트이고요. 제목처럼 2030년? 사실 이제 근미래일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도로 풍경 2030년의 도로 풍경. 네, 풍경을 보여주고 그 도로 풍경에 따라 사실은 도시의 모습도 상도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도시의 상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담아 놓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이 구조물의 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스케일감과 또 이렇게 뭐 라이트 애니메이션, 이머시브 사운드, 또 키네틱 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유기적인 공간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온라인이라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직접 그쵸. 와서 이거 보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네. 야, 와, 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작품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 공간을 둘러오면서 봤던 그 패널 있잖아요. 네. 그 모습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도로 풍경에 대한 모델들이에요. 아, 총 한 100개 정도의 100개? 네, 네. 그 모델들을 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드로잉 구현을 했고 그 시각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축소시켜서 한 개의 이 모델을 이 공간 안에 실제로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공간을 보면 총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 있고, 음. 그다음에 정지한 빛이 있는 구간이 네. 있고, 빛이 없는 코어 부분이 있고 3가지로 돼 있네요. 네. 이 IVAI 시티는 지금 이 공간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서킷이죠. 네, 차가 도로가 이동하는? 있고 네. 또 저희가 사실 걸어왔던 공간은 인간이 걸어다니는 아. 도보이고 이 안에는 아마도 미래의 도로 풍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로봇들의 아, 공간 이렇게 나눠져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간이군요. 네, 아마 미래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음. 쉽게 더 접하지 않을까라는 음.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그 소개를 보니까 네, 도로에서 있는 각종 모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허브로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그렇구나. 아마 미래의 자동차들은 그 자율주행이거나 또는 전기 많은 인공지능의 제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제어를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그래서 정보들이 네, 그러니까 도로가 그냥 도로가 아니라 네. 도로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마 이렇게 형성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실 이 공간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로봇이 원래는 있는 공간이라고 그 해요. 유명한 개 로봇 네,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 공간인데 그 스팟이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기계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음을 오디오 비주얼라이징해서 지금 양쪽에 이 모니터에서 지금 또 플레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뭐 소리와 시각적인 또 자극도 있고 다양한 오디오 비주얼적인 공간 그리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 어떤 움직임. 우리가 계속 뭔가 흐름을 이야기했었고 또 어떤 움직임, 이동성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축해 놓은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이 체감이 그냥 공간 경험적으로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네. 뭔가 미래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우리를 지금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네. 감성을 일으키는 건데요. 네.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이 이게 뭘까 하고 네, 아마 좀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음, 그 제가 작가의 소개를 보니까 네. 사실 컴퓨터는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어떤 입체 도형 같은 것들을 볼 때 연속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모든 걸 다 디지털라이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작은 부분으로 쪼개야 돼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 주위의 물체들을 분석하냐면은 삼각형 메쉬로 잘라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컴퓨터가 세상을 보는 방식, 기계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과 자동차 사이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계가 보는 세상과 네. 인간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웹사이트가 또한 구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 지금 보이고 있는 다양한 그 미래의 모습들, 도로 풍경들의 이미지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AR로도 구현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경험들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엇보다 이 압도적인 이 규모 때문에 그러니까요. 직접 보는 게 네. 참 좋은 작품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가시죠. 여기는 네. 사진이 네. 붙어 있네요. 뭔가 깃발을 들고 있는 인물들이 보이고 눈을 다 눈을 가리고 네, 있고. 네. 이런 문구들이 좀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스파이. 혁신, 네. 혁신. 풍자적인 느낌이 더 강하고. 네, 그러네요. 네. 또 퍼블릭 빌트 베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통 펄포스라고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옥종호 크리에이터의 지금 공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진 작업 말고도요 온라인에서 영상 작업도 같이 네. 제작이 되어 있는 이제 캠핑 라이프라는 캠핑 라이프요? 네, 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작업들을 보면서 조금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굉장히 낙관적인 이제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옥종호 크리에이터의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조금 더 그 이면
긍정적이고 되게 밝아 보이는 사회의 또 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자적으로 굉장히 약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또 비판을 하거나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뭐 아마도 여기 전시회에 구경을 오실 수 있었다면은 보시면서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까 저희가 무브먼트에는 사회 운동도 포함됩니다. 아, 그쵸. 사실 운동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작가는 그 운동,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보았던 그대로 그 문구죠. Movement that inspires.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운동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 기술을 이야기할 때 아까 낙관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 기술은 사실 낙관과 비관 어느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기술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전기를 꽂으면 움직인다는 뜻이죠. 사실 그 기술을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퍼포스가 돼야 할 텐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래서 더 멋있는 차, 더 효율적인 차, 심지어는 뭐 흐르는 도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하는 것인가, 공공을 위하는, 모든 인간을 위하는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이런 행사에서 꼭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은 것 같고, 저는 그 무브먼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반전이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영상 안에서의 그 고공농성을 하는 인물이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는데요. 네. 성소수자이고 또 고소공포증이 있는 또 인물이기도 하고 무용수인데 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아이러니함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이라는 게 사실 모두를 위한 거라면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생각하고 우리가 뭐 앞으로 향후의 모빌리티가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했던 그런 지점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아이러니로 만들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그 영상 속의 이야기들이 그 너무 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번 주위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농담으로 한두 마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소비돼 버리는 그런 식이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퓨처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로 엮은 7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처음에는 뭔가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볼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아마도 이게 현대차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지금 7개의 작품을 보고 나서는 뭔가 그 미술관에 왔다 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미래의 모습을 아직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는 느낌이 들었달까? 그 어떤 분은 사실 그 오히려 인간을 더 생각해야 된다, 공공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작품도 있었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미래의 현란한 그런 기계의 작품도 있었고요.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빌리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가 쉬어가는 장소 주차장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리학자이신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예술의 관점 이상의 어떤 다른 어떤 과학자로서의 관점을 저한테 또 나눠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모빌리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와 가진 속성뿐만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선들을 또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